안녕하십니까. 김서림 방지용 코팅 필름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고 계신데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마스크를 쓰면서 입김으로 인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김서리 방지 코팅제는 지속성이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TV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는데 청각장애인의 입모양 식별을 위해 투명 필름을 이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투명 마스크도 입김으로 인한 김서림으로 입모양 식별이 불가능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입김에도 김이 서리지 않는 코팅 필름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증가하고 심각해짐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적이 되어버린 마스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마스크 생산량은 16억 7,463만 장이며 성인 마스크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의도의 17배 면적에 달하는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 마스크는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 국내 사용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여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정도 더 장기간으로 김서림이 유지되는 마스크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도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투명 마스크의 김서림 방지의 짧은 지속성 문제와 마스크로 인한 안경의 김서림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더 장기적인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여 환경오염 문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의 김서림 방지제는 에탄올과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서 김서림 방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면 물이 흐를 때 코팅제가 같이 흘러내려가 성능을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의 제품은 무기물인 실리카 입자를 이용해서 지속성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여 코팅하는 연구나 논문에서는 유리기판에 적용하여 400도씨와 같은 높은 온도에서 경화를 시켰지만 저희의 마스크 필름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페트 필름 등 여러 기판에 코팅이 가능하고 8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경화를 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외부 자극에도 견디는 장기적인 김서림 방지용 코팅제를 개발하여 코팅 필름을 제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나노 크기의 실리카 콜로이드 입자와 친수성을 갖는 유무기 바인더를 사용하여 코팅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실리카 입자의 OH기가 친수성을 나타내어 김서림 방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제조된 필름은 친수성과 투명성,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 실험의 공정도이며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시약의 화학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GPS는 가교제로 사용되었으며 EDA는 경화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조한 코팅제로 코팅하기 전 필름과 코팅한 필름의 입김을 보러 비교해본 사진입니다. 코팅을 진행하지 않은 필름의 경우 김이 서렸지만 코팅을 진행한 경우는 김이 서리지 않아 투명도와 선명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교제인 GPS와 실리카 입자, pH1의 코팅용액, 코팅한 필름에 대해 FTIR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GPS의 피크와 콜로이드 실리카의 피크가 코팅 용액에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코팅 필름에서도 GPS과 콜로이드 실리카 입자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교제인 GPS가 페트 필름의 표면을 콜로이드 실리카로 잘 개질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일반 페트 필름의 코팅을 진행하였는데 그때 찾은 최적 조건이 pH1의 R값이 0.1이었습니다. 여기서 R값은 GPS분의 SI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필름에 하드코팅 처리된 필름의 동일한 조건으로 코팅을 진행하려 하니 코팅 용액이 코팅 필름 위에서 응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코팅을 진행하였을 때도 표면에 크랙이 가며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가 관찰되어 김서림 방지 성능을 상실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팅 필름 표면의 소수성을 띄어 응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코팅 용액과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해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처리 과정을 통해 표면에 OH기를 도입하여 친수성을 띠게 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친 후 코팅을 진행하니 코팅 용액에 응축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R값이 0.1인 용액에서는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였는데도 크랙이 가는 등 현상이 발생하여 가교제의 양을 변화시켜주기 위해 R값을 0.5로 변화시켰습니다. 해당 사진은 R값에 따른 코팅 용액을 비교한 사진으로 둘 다 pH 1 조건에서는 좋을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드 코팅된 필름에 R값 0.1로 코팅을 진행한 사진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랙이 일어나며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가 관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소 플라즈마 처리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은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고 80도씨에서 2시간 동안 경화시킨 필름이며 왼쪽은 80도씨에서 1시간 동안 경화시킨 필름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80도씨에서 2시간 경화시킨 것보다 1시간 경화시킨 필름이 크랙이 덜 가며 더 넓은 면적의 코팅이 진행되어 투명도와 선명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반 페트 필름에서 찾은 출적 조건이 80도에서 2시간 경화가 하드 코팅된 필름에 적용시키며 다음과 같이 크랙이 가며 코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화 온도와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80도씨에서 1시간 경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R값에 따른 코팅 필름을 비교한 사진으로 R값이 0.1일 때는 크랙이 가며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가 관찰되었으나 R값이 0.5인 경우에는 크랙과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 모두 관찰되지 않았으며 균일한 코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들을 통해 R값이 0.5이고 코팅하기 전 산소 플라즈마 처리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80도씨에서 1시간 경화시켜야 한다는 최적 조건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R값이 0.5인 경우 코팅한 필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으로 어느 정도 매끈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드 코팅 기제와 R값 변수에 따른 접촉각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접촉각은 68.22도로 높았지만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한 결과 11.24도로 급격히 떨어지며 친수성을 띄었습니다. R값이 0.1일 때는 9.6도로 가장 낮았지만 표면에 크랙과 반짝이는 실리카 입자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R값이 0.5일 때는 12.72도로 0.1보다는 높은 접촉각을 나타내었지만 코팅이 균일하게 되어 R값이 0.5인 것이 최적 조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투과도를 비교한 사진인데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한 경우와 안 한 경우 모두 투과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두 약 80에서 85% 정도의 투과율을 유지하였습니다. R값이 0.5인 용액으로 코팅을 진행한 필름의 김서림 방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뜨거운 물 위에 필름을 올려두어도 김이 서리지 않으며 우수한 김서림 방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코팅 필름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김서림 방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 5일 동안 물속에 필름을 담근 후 김서림 방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하드 코팅이 진행된 필름의 경우 0리터에서는 김이 서리지 않으며 김서림 방지 성능을 띄었지만 5일 동안 물속에 담근 후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올려두자마자 김이 서리며 김서림 방지 성능이 상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용액으로 코팅을 진행한 필름의 경우에는 5일 차에도 우수한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며 김이 서리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R값이 0.5에서 크랙과 실리카 입자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R값이 0.3으로 내렸을 때도 결과를 유지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또한 R값 변수뿐만 아니라 ED의 양도 변화시켜 장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것이며 5일 동안 더 오래 김서림 방지 성능이 유지되도록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김서림 방지제와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장기성을 비교해 볼 예정이며 부착력 테스트, 아세트산 증기 노출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는 저희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